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 통계청에 그러니까 통합소득 자료를 지금 간단하게 제가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계상으로 제가 이 정도로 전달을 하고 일단은요. 앞으로도 계속 뭐 보여드릴 게 많이 있으니까요. 자, 이재명 정권 들어와가지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요? 예? 9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10개월째 접어들고 있어요. 10개월이요. 올해 5월달 이제니까 5월달까지 그 하게 되면은 1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1년 지나고 나면요. 이제부터 냉정하게 평가가 들어갑니다. 냉정하게 평가 들어가요. 예? 이제 코스피의 환경도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작년처럼 이제 작년에 계속 순항을 했어. 순항이 계속 앞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예? 바람은 있겠지만은. 자,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나라 일반 서민들의 모습은 뭡니까요? 임금 노동자, 급여 생활자냐? 어디에 고용돼 가지고 있는 급여 생활자냐? 아니면 자영업자. 둘 중에 하나죠. 대부분이요. 그렇죠? 작년 6월달에 출범했어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6월달 출범했잖아요. 6월달부터 작년 12월달까지 최근에 12월달 이제니까는 이 급여 생활자들의 소득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걸 합해가지고 다 계산해봤어요. 작년도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월 평균 실질 급여가 359만 원이 채 안 됩니다. 359만 원 월 평균. 근데 이게 2016년 박근혜 마지막 해 때 359만 원 보다 낮은 거예요. 잃어버린 10년이죠. 개선이 안 돼지고 있는 거야. 적어도 어쨌든 간에 지금 한 8개월, 9개월 지나가는 동안에 이게요. 그러면 아까 소개한 거 국세청 자료는 그러니까 2024년 건데 2025년 거를 뚜껑을 열어봐도 똑같을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똑같을 거라는 얘기야. 예? 그럼 앞으로 이제 2026년, 27년, 28년에 이 어떤 획기적인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 없으면은 양극화는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뒤늦게 이제 코스피로 인해 가지고 잠깐 반짝 좋았던 느낌도 보니까 내 새끼는 여전히 그러니까 흙수저야. 코스피로 몇백만 원 많게는 그러니까는 뭐 1,000만 원 이상 돈 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흙수저인 건 변화가 없어. 금수저는 금수저의 자식들은 그것도 변화가 없고. 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급여 생활자인 상용직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잃어버린 10년이에요. 특히 어려운 임시일용직, 영세한 자영업자와 더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우리나라 임시일용직하고 자영업자들인데, 영세 자영업자들인데, 이건 봐보세요. 2015년보다도 안 돼. 잃어버린 11년입니다. 네? 잃어버린 11년이야. 최악 상황입니다, 지금. 최악이에요, 지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혼자라도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코스피에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에 열광하고 싶어도 자금을 그러니까 투자할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자금을 조달 못 해. 많이 자금 조달 못 하니까 돈도 얼마 혜택도 따지도 못하는 거죠. 예? 이게 이 격차, 상용직하고 이 임금 격차도 이게 지금 언제 2011년보다 지금 낮은 상태예요. 2011년보다. 그 15년간 양극화를 방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15년간. 왜? 사회소득을 손을 안 보이고 있으니까. 예? 자, 이게 12월달, 가장 최근 달. 아까 평균,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평균이라면은 12월달까지만 봐보세요. 12월이면 직권 7개월입니다. 근데 2015년보다 낮잖아요. 작년 12월달이 404만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2015년에 409만 원 정도였었어. 예? 잃어버린 11년이에요. 개선 조짐이 안 보이잖아요. 저 현재까지 계속해서. 예? 상용직도 마찬가지고 2015년 수준보다 낮고 임시일용직은 더군다나 지난 6년 동안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후퇴하고 있어. 2020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이 속에서 이러다 보니까는 자영업자들이 가게가 쓸 돈이 없으니까 자영업이 장사가 될 리가 없죠. 자영업의 매출 봐보세요. 예? 지금 2020년 이후 2020년 수준이 회복이 안 돼주고 있잖아요. 2020년에 104.8이었었어요. 근데 올해 1월달에 101위입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이게 후퇴가 그러니까 한 지금 5년째 후퇴하고 있는 거잖아. 2020년부터라면요. 예? 근데 이 후퇴가요, 외환위기 때는 2년간 후퇴했었습니다. 외환위기라는 게 워낙 강펀치였었으니까.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있었던 카드 사태 있죠. 카드를 막 남발했다가 김대중 정부 때 내수 부양한다면서 빚내서 소비하라는 이 정책이 있었죠. 그걸로 해서 노무현 정권 첫해 경기가 침체되지요. LG 사태가 부도가 이 파산하고, 그래서 지금 그게 신한카드로 된 거 아닙니까? 그때도 3년간 후퇴하고 다시 반등했어요. 금융위기 때는 2년 후퇴했다가 반등을 했고요. 근데 지금은 5년째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IMF 때보다 나쁘다. 많은 사업체들이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 이 서민들이 특히 부담이 큰 게 식료품 물가거든요. 예? 식료품에 대한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9개월 동안에 지난 9개월 동안에 예? 9개월 동안 2월 달까지 나왔으니까 9개월입니다. 작년 6월 달부터요. 전체 소비자 물가는 이재명 정부에서 1.8%, 직전에 9개월은 1.5%로 조금 높지만은 식료품 물가를 봐보세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3.5%가 증가했고, 반면에 그 직전에는 1.5%도 안 증가했었어요. 사람들은 뭐냐면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이 물가를 가잖아요. 1년 전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예? 흐름 속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2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득도 안 증가하는데 물가는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소비를 못 하지요. 하고 싶어도 못 하지요. 이게 내수 침체의 원인인 겁니다. 내수 침체의 원인인 거야. 제가 이거 출범할 때부터 물가 잡아라. 싱가포르는 물가 관리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서민들을 위한 물가를. 예? 방법을 제시도 했잖아요. 근데 안 해. 관료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진보진영, 문진영이 굉장히 게을러요. 그냥 최저임금만 인상하라고 가잖아요. 예? 이거 굉장히 낡은 레파토리입니다. 낡은 레파토리인 거야. 자,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죠. 우리나라 이게 세율입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축에 포함되죠. OECD 평균보다. 네덜란드하고 같습니다. 49.5%로. 그러니까 45%가 최고소득세율의 마지막 구간이잖아요. 거기다가 지방정부, 거기에 곱하기 10 해가지고 10%니까 4.5%를 더하게 되면 49.5%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예요. 예? 높은 편에. 그렇죠? 높은 편에 속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GDP에서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보게 되면, 소득세를 거둔 비중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저 밑에, 아까 뭐랬습니까? 아까 최저임금이 비중이 높은 나라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멕시코 섞고. 이들 나라들이 맨 오른쪽에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이야. 5.09%. 네덜란드는 9.82%야. 아니 최고소득세율은 똑같은데 왜 거치는 세금은 적냐고요. 네? 왜 적냐고. 그건 뭐예요? 빠져나가는 세금이 많다는 얘기지. 옛날 조선시대 때도 법률상으로 문서상으로 있는 것들, 힘 있는 유세가들이 다 세금 냅니까? 안 내죠. 안 내고 살잖아.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빈곤해지고, 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뭐가 틀려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은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소득 분배 개선폭도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 분배가 얼마나 개선되어졌냐는 걸 보게 되면은 네덜란드의 절반도 안 돼. 그 얘기는 뭐예요? 세금을 제대로 안 건다는 얘기지. 세금을 제대로 안 건다는 얘기야. 우리나라가 저기 소득 분배 개선 효과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잖아요. 코스타리카, 칠레, 멕시코 이들 나라가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 보여줬잖아. 최저임금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야. 1, 2, 3, 4등 하는 나라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들 나라들도 전부 부패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그리고 사회소득이 없는 거야. 사회보장제도 이런 게 없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왜 그런 나라들하고 같은 분류가 되냐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과거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거죠. 과거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뭡니까? 저기 2022년, 2025년 공제세금 혜택인데, 이거 제가 최근 걸로, 2024년 걸로. 자, 이번에 국세청 소득자료로 딱 봤을 때요. 0.1%가 세전 연수입이 18억 한 1,000만 원 됩니다. 연간. 세금 내기 전에, 얘가. 왜 그러냐면, 그걸 이제 세금을 얼마 내는가를 이거 봐야 되니까요. 예? 우리나라, 2024년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들어낸, 총 개인들이 만들어낸 소득이 1131조입니다. 1131조 원.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제를 적용받는 소득이 410조예요. 36%가 넘어요. 그러니까 세제가 그냥 막 누더기가 된 거예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이 혜택을 늘린 거야. 누더기가 된 거죠. 세제 구조는요, 깔끔하게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정성이 유지가 되죠. 공제 조항이 많다는 얘기는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고기를 잡는데 그물망이 그러니까 어디가 터지고 막 이렇게 그래 보세요. 거기다 놓치지 잡은 것도. 네? 공제로 적용되는 소득이 36%가 넘는다니까요. 빠져나갈 구멍을. 그럼 여기 주로 누가 빠져나가느냐? 힘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0.1%는 18억 한 1,000만 원 버는데 공제받은 소득이 1억 1,000만 원이 넘어요. 1억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이거 실질 감세지 뭐야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세율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제대로 징세가 안 되는 거야. 네? 제대로 징세가 안.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개선이 안 되죠. 네? 소득 분배가. 반면에 50%는 중위소득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한 3,019만 원 버는데 1년에. 네? 그러니까 한 250만 원 정도 버는 거잖아요. 월. 세 전으로요. 근데 공제받는 건 289만 원뿐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1,000만 원이 넘는,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버는 사람들은 공제가 1년에 1,000만 원 넘는데 그것도 0.1%하고 그 밑에는 또 엄청난 차이가 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선시대 말에 그러니까 이 부유층들이 힘 있는 권문호가들이 이 한 거랑 뭐가 틀리냐고요. 네? 자기들 빠져나가고 다 그걸 만들고. 네? 이거를 계속 방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이걸로 걷어내는 게 100조가 훨씬 넘기 때문에 이걸로 하게 되면은, 예? 여기다가 조금만 보태게 되면,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사회소득을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뭡니까? 공제를 아주 단순화시키자 이거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적공제만 남겨두고, 인적공제가 가장 기본적인 공제거든요. 왜? 사람을 그러니까 노동력을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개인들이 대부분을 떠맡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줄 수 있다니까는. 예? 거기에 그러니까 한 30~40%를 지역 화폐로 줘보세요.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빈곤 문제. 우리가 연금이 굉장히 지금 쥐꼬리만큼 적어가지고 이 노후 빈곤이 심각하잖아요. 그것도 해결돼요. 이것의 이런 방식의 재분배는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뭐냐면 하위 50%입니다. 하위 50%는 그냥 전액 다 돌려받아요. 자기가 낸 세금이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50% 밑에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랬잖아요. 하위 50%가. 그런 게 복지지요. 그런 게. 예? 그게 기본사회지요. 예? 이거 안 하면요. 그냥 문재인 시즌 2가 되는 거고, 과거 그러니까 민주정권의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고치겠다고 해가지고 억강부약 대동세상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거 가자고?